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고수 서바이벌의 최은정입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독립선언님과 초신님 치열한 대결을 펼쳤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독립선언님과 초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금요일에 고수 서바이벌 스페셜에서는 독립선언님께서 또 한 표를 가져가셔가지고요. 이제는 2승 2무 1패로 독립선언님께서 이제 승리를 움켜쥐고 계시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또 어떻게 대결이 펼쳐질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두 분의 소개 화면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고수 서바이벌은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승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되는 고수 서바이벌. 자, 1번은 초신님이고요. 2번은 이제 독립선언님을 지지하시는 분께서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토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여러 가지 궁금증들도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을 받고 있으니까 많은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이달 한 달간은 하이리치 증권방송 3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고요. 또 그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두 분을 추첨해서 7일 무료 이용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도 또 여러 가지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났었죠.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월요일에는 한국시장 FTSE 선진지수 편입 이후에 또 향후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 논쟁을 펼쳤었고요. 초신님의 승리로 결정이 났었습니다. 화요일에는 1700선 안착이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눴었는데 무승부로 결정이 났었고요. 수요일에는 대형주 투자는 과연 안전한 투자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독립선언님의 승리로 결정이 났습니다. 자, 목요일에는 FOMC 금리 동결 이후에 출구 전략 추진에 대한 부담감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었는데요. 이후의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 건지 얘기를 나눠봤고요. 무승부로 끝이 났죠. 자, 금요일 고수 서바이벌 스페셜에서는 국제유가가 두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제 시장이 급락세를 보이면서 앞으로 시장 흐름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었는데요. 독립선언님의 승리로 결단이 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재는 독립선언님께서 2승으로 앞서 나가고 계신 상황인데요. 승패는 수요일이 될 때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팔았고 기관 역시 8거래일 연속 주식을 내던지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자, 시장에 복귀를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요. 먼저 독립선언님께 여쭤볼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3일째 연속 순매도를 기록을 하면서 시작이 나흘째 조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지난주 금요일 날 설명드렸죠. 이번 주 장세는 기본적으로 주 초반, 그러니까 즉 추석 연휴 전까지는 기관 조정권 위에 놓여 있다라는 설명드렸습니다. 특히나 지난 금요일의 저점이 1662포인트였고요. 오늘 저점이 1668포인트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고수 서바이벌을 통해서 이번 주 새로운 그 주 초반에는 지난 금요일이었었던 1662포인트의 저점을 하회하는 그러한 시도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저점이 지난 금요일보다 좀 높았죠. 1668포인트였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이 조정이 다 끝나지는 않은 상태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이미 이 현재 시점에서 지수는 1723포인트를 올라가는 장세가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 금요일의 저점인 1662포인트의 저점을 하회하기 위한 순서로 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일단 간단하게 기술적인 차트를 통해서 현재 시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이미 이제 시장은 한번 조정이 불가피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현재까지의 지수의 고점이요. 1723포인트의 고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 날 지수가 1662포인트의 저점을 한번 만들어주고 반등하는 흐름으로 갔습니다만 1690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었죠. 그러나 금요일 날도 설명드렸지만 이것은 1723포인트를 가기 위한 반등이 아니라 결국 금요일의 저점을 한 번 더 깨줘줘야만 본격적인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는 조정 추세를 마무리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점이 지난 금요일의 저점을 깨지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까지 조정은 끝나지 않은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조정이 좀 끝나는 저가 매수의 타이밍이 좀 주어질 때까지 좀 템포를 기다리시면서 그 기회를 좀 마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의 어떤 하락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실질적으로 어떤 그 분기말 펀드 청결산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팔고 나서 2일 후에 결제가 되기 때문에 9월 30일이 이제 이번 3분기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주식을 팔아야만 기본적으로 30일 때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펀드 결산일 분기 말에 행사가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 분기 결산에서는 펀드의 수익률이 결정이 되고 또 펀드 매니저들의 자리가 좀 이동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 기관 투자가들 투신권에서 지속적인 그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세를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동안에 좀 팔아왔던 종목군들을 좀 더 낮게 결국 내일부터는 새롭게 또 4분기가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더욱더 이제 더 싼 가격에 매수하기 위한 어떤 조정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현재 여러분들께 좀 시원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직까지는 기간 조정, 이거 가격 조정은 분명 아닙니다. 네. 기간 조정인데 그 기간 조정이 아직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 한 수요일과 목요일 정도가 여러분들이 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는데요. 그 시점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석 전에 기관 조정권에 들어가 있는 현 상태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보라는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이어서 초심님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네, 일단 역시나 시장에 대한 조정, 그 중심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있었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율 자체가 1200원 선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수세가 감소될 것이다. 그리고 매도에 대한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드렸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 대해서 1700포인트 이상에 있을 때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들을 드렸죠. 시장 지금은 수급으로서 끌고 가는 장세다라는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수급이 빠져버렸죠. 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졌다라는 거. 그러면 그 빈자리를 채워줘야 되는 건 기관 투자자들이겠는데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금 한산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죠. 앞서 독립선언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들은 뭐 충분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수급 자체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시장에 대한 흐름들 다시 한번 돌릴 수 있느냐라는 것들은 역시나 수급적인 부분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즉 수급에서 꼬인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입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3거래일 연속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8거래일 연속 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들. 그러면 시장 자체는 조금은 한산한 움직임들을 보여줄 수 있겠다. 먼저 차트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일봉이죠. 코스피 일봉인데 이 상황에서 보신다라면은 뭐 어떤 흐름들에 있어가지고 저점을 꾸준하게 유지해오면서 21선을 타고 가는 듯한 그와 같은 모양새들을 보여주는 듯 하지만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1700포인트라는 자리 자체는 그냥 포인트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그 이상의 저항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즉 수급의 힘으로 강한 매수세로 이렇게 뚫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는데 그 수급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5분 봉상에서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은 추세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 올라오는 흐름에서 저점과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오는 그 순간들에 있어서 이제는 그 고점 자체가 낮아지고 있죠. 즉 추세가 상승 추세에서 이제 완만한 이후에 아랫방향으로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여기에서 어떤 수급적인 유입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위쪽으로 돌파를 보여주는 즉 1700포인트 자체를 넘어서는 그 흐름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무게중심 자체는 아랫방향으로 쏠려 있다. 그러면 이 추세 자체를 돌려칠 수 있는 수급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특히 연휴를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공백 자체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보는 이번 주는 지켜보는 전략들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고요. 초심님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1번, 독립선언님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2번으로 이렇게 투표를 행사하실 수가 있는데요. 샵에 1588번으로 문자 메시지를 주시거나 1599-777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투표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치 증권방송 3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조금 평소와는 다르게 두 분의 차트 분석법을 통해서 두 분이 어떤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종목은 독립선언님께서 제시를 해주시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예, 지금 시장에 이슈화가 되고 있는 종목이죠. 바로 이제 효성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 뭐 그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추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이번 주는 좀 지켜봐야 된다. 저는 근데 지켜보는 것을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네. 지켜만 보시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어떤 기회의 타이밍을 위해서 계속 시장을 좀 노려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사고자 했던 그런 종목의 타이밍을 저울질하시고 계셔야지 그냥 마음 놓고 이번 주는 조정이니까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 안 되겠고요. 그런 조정의 타이밍이 여러분들에게는 매수의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점을 좀 이번 주 한 수요일과 목요일 정도에서 잡아놓죠. 그러니까 잡아야 된다는 거죠. 기회가 왔을 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추신님께서 아까 좋은 지표 5분봉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그동안에는 고점을 높여가고 저점도 높여가면서 추세를 이어왔는데 그 추세가 일단 단기적으로 꺾였다라는 설명을 좀 해주셨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의견이세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지수가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이어왔습니다. 즉 저점과 고점을 계속 돌파해 나가면서 상승의 추세를 이어왔는데 지금 일단 시장이 한번 꺾였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시장 추세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상승을 할 때도 어느 저점에서부터 지금부터는 상승으로 출발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계속 고점을 돌파해 나가면 상승으로 가거든요. 근데 지금 한번 꺾였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상승의 출발점, 즉 상승 추세로 가겠다라고 하는 출발점이 아직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금요일에 저점을 한번 깨는 흐름이 나와줘야만 그 저점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금 상승으로 갈 수 있다. 그 저점이 나올 때가 바로 다시금 상승으로 디딤돌로 갈 수 있는 그런 상승 추세 출발점이 된다라고 설명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효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뭐 최근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효성이 하이닉스 인수에 참여하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큰 폭으로 급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하이닉스를 인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말들이 좀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인수를 해도 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네. 인수가 안 돼서 무산이 돼도 괜찮다라고 보는 마인드인데 일단 효성이 하이닉스 인수에 대한 무산 결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효성이라고 하는 아주 핵심적인 종목군에 대해서 좀 저평가 메리트가 부여된 시점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부여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효성이 기본적으로 하이닉스 인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다수가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수가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요, 효성이 하이닉스를 인수하는 데 있어서 대략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한 4조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M&A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요, 일시불로 사는 방법도 있지만, 네. 36개월 36개월 할부로 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효성이 하이닉스를 인수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금융공학이 이용해서 이제 인수가 이루어질 텐데, 인수가 된다면, 기본적으로 4조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일시불로 그 기업의 4조 원을 투입을 해서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할인을 통해 가지고 20년 정도 거치식을 통해서 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가능성도 있고 또한 효성이 하이닉스를 인수하는 데 있어서 그 목적 자체가 LED와 같은 신사업 성장 동력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또 인수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단순히 4조 원만 생각한다면 어렵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M&A라고 하는 것은 20년 할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분할로 납부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또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오늘의 주제는요, 우리가 이런 어떤 펀더멘탈적인 측면보다는 좀 기술적인 측면을 통해서 그 종목을 좀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인데요. 기술적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왜 이 주가가 과거에 왜 하락을 했는지 또는 왜 상승을 했는지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지만 그 상승의 이유와 하락의 이유는 차트를 통해서
설명이 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점들을 좀 염두를 하실 필요성이 있겠고 역시나 주가는 기업의 가치를 통해서 상승과 하락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하시되 우리가 단순히 이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표현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효성에 대해서도 기술적인 측면만 고려한다면 명확한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준비한 차트를 통해서 효성의 주가의 흐름을 통한 전략들을 좀 잡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는 데 있어서요. 자, 효성이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지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차트가 만들어져 있네요.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 주목하실 부분이 바로 이 거래량입니다. 보시면 주가가 큰 폭으로 급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량의 거래가 지금 터진 상황이거든요. 자, 대량 거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는 사람도 많았지만 파는 사람들도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 대량 거래의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대량 거래가 터진 시점이 바로 그 저만가가 나온 다음 날 데이 트레이딩, 단기적으로 어떤 우량주가 급락세가 들어오면서 단기 데이 트레이딩들이 대량 거래를 실으면서 많은 거래를 이루었거든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판 사람도 많지만 산 사람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산 사람도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의 주가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뭡니까? 그때 산 사람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다 손실 중에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주가가 반등만 해 나가려고 한다면 그 물린 투자자들의 매물이 형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낙폭이 들어올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시점까지 효성의 주가의 흐름이 하락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현재 시점에서 중요할 텐데요. 자, 지난 5월 26일 날 고점을 한번 보시면요. 11만 4천 원의 고점 있지 않습니까? 그 고점, 지금 수직선을 걷는데 그 수직선을 그었을 때 그 구름중 하단부 있지 않습니까? 이 양운 하단부, 바로 이 구간이 11만 4천 원의 고점이 형성됐을 때 효성이 조정에 들어간다면 그 시점까지 하락한다라고 의사서는 고점이 저점을 잡는다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바로 그 고점이 형성되었을 때 이 효성의 주가가 향후에 조정에 들어갔을 때 그 가격까지 하락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예약되어 있는 가격선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물론 분봉으로 쪼개본다면 효성의 주가는 기본적으로 6만 7천 원대의 기본적인 지지층은 단기적으로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6만 2천 원대, 지금 표시해드린 대로 고점이 형성됐던 자리에서 구름층 하단부인 이 하단 목표치 6만 2천 원대 정도까지는 내려가 줘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하락을 마무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본격적인 반등이 연출될 수 있는 그런 메리트 있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대량 거래가 여전히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소화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조금씩 낙폭을 키워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런 설명 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6만 7천 원에서의 기술적 반등 자리는 존재하지만 궁극적인 목표가는 하락 쪽으로의 목표가는 6만 2천 원 정도 갔을 때 효성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접근하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6만 2천 원 선까지 내려가는 그 기간은 언제 정도까지로 보고 계신가요? 가급적이면 주가라고 하는 것이요. 네. 이렇게 하단 목표치가 설정이 되어 있을 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내려가면 여러분들 어떤 공을 놓았을 때 높이에서 높게 떨어뜨렸을 때 그만큼 반등 탄력도 크지 않습니까? 그만큼 떨어지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올라오는 반등의 강도 역시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주가가 여기서 지지부진하게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6만 2천 원대를 천천히 내려가게 되면 네. 그만큼 반등할 수 있는 강도도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6만 2천 원이라고 하는 가격가를 기다리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지만 내려가는 속도에도 결국 반등도 비례한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독립선언님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초심님의 의견을 들어볼게요. 네, 일단 오늘 방송의 컨셉 자체가 차트 분석, 어찌 보면 차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서로의 의견을 이렇게 피력을 하는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는 독립선언님께서 월등히 뛰어나십니다. 그리고 또한 저 같은 경우에는 차트 분석을 하지를 않죠.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그 차트의 흐름들 뭐 효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하이닉스 인수전과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급락에 대한 형태들이 들어왔는데 저는 차트를 보되 차트만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차트와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투자자들의 심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그 효성의 흐름들이 어찌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신다면 잘 아시다시피 앞서 독립선언님께서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급격한 하락에 대한 흐름들이 들어왔었죠. 이건 아무래도 하이닉스 인수전에 효성이 뛰어드는 건데 이거는 제가 그때 당시에 표현을 해드렸다시피 새우가 고래를 삼키려는 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었던 거죠.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즉 아무래도 하이닉스 인수에 대해서 뛰어드는 것. 물론 하이닉스 매력적이지만 효성이라는 기업 자체가 먹기에는 너무 큰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가지고 이 유동성 자체가 문제가 되면서 금호그룹과 같은 우려감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 아닌가라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녹아나다 보니까 급격한 하락이 들어왔고 다음날 대량 거래가 터졌죠. 대량 거래가 터졌다라는 건 사는 투자자들이 많지만 그만큼 많이 팔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많이 팔았다라는 것. 그러면 여기에선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차트를 보실 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평선이죠. 이동평균선은 그 기간 동안에 투자자들이 거래를 한 평균 매수 단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20일 동안에 거래를 하고 그다음에 5일, 그다음에 60일, 120일, 240일 이렇게 거래를 한 투자자들의 평균 매수 가격이 여기에 물려 있다라는 것이죠. 이 구간에 지금 진입이 되어 있다라는 것 자체는 결국 이 주가 자체는 반등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매물을 두드려 맞는 구조. 즉 본전에 온다면 보통 본전 심리가 작용이 되면서 지금 현재 펀드에서의 환매 계속해서 발생되는 이유도 아무래도 그 본전 심리죠. 그런 것처럼 이 주가의 흐름에서도 그러한 모양새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부분들을 살핀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어설픈 자리에서 반등이 들어온다면은 그것에 대한 매물 이 출회가 되면서 다시 한번 주가의 반등 자체를 막아설 수 있겠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흐름들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으며 그러면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투자자들은 상승을 크게 보여주고 나서 눌리는 폭이 크면 클수록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낍니다. 물론 이 주가 자체가 3만 원일 때가 있었지만은 보통 투자자들은 그것을 망각을 하죠. 망각을 하면서 이 고점 자체가 형성이 됐었던 10만 원대에 머물고 있던 효성만을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 근래에 거래가 됐었던 가격 자체를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10만 원 근방에 있던 효성을 기억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주가 자체가 6만 원대 정도까지 진입을 한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로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러한 흐름들이 들어온다면 거기에 있어가지고 반발 매수세 아까 독립선언님께서도 공을 떨어뜨리면 그에 따른 반등이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주가를 욕조 안에 들어있는 공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욕조 안에 어느 정도 들어있는 공 자체를 아랫방향으로 누르면 누를수록 부력에 의해서 튀어오르려는 그런 모양새들을 좀 많이 보여주죠. 그런 것처럼 주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효성의 가치를 인정을 하면서 투자자들이 인정을 했었던 그 수면은 10만 원이었죠. 그런데 그 10만 원에서 누르면 누를수록 부력에 의해서 튀어오르려는 그와 같은 힘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러한 그 효성의 흐름들을 보신다면 결국 추가적인 하락이 들어왔을 때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 그렇지만 이평선들이 위에 깔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 들어온다면 매물이 출회되면서 반등 자체는 제한될 수 있는 즉 반등은 제한되면서 더 많이 급락을 했을 때야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효성에 대해서 같은 차트 다른 분석을 들어봤는데요. 두 분 중에 지지하시는 분들께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투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초심님이 54%의 지지를 받고 계시고요. 오늘은 독립선언님께서 46%의 지지를 받고 계십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늘렸습니다. 드디어 오토클럽이 여러분의 사랑에 힘입어 1시간으로 늘렸습니다. 목요일 오전 11시 다양한 차량 정보와 드림카를 만날 수 있는 시간. 오토클럽이 준비한 알찬 코너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명차를 소개하는 오토시네마. 재미있는 국내외 자동차 CF를 소개하는 오토CF. 최신 차량의 시승기를 생생하게 전하는 오토테스트.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자동차 기술과 부품을 소개하는 오토텍. 한 주간 자동차 업계의 소식을 정리하는 오토뉴스. 이제 더욱더 풍성해진 오토클럽과 함께 하십시오.
도쿄의 기업 합병, 태국의 쿠데타, 상하이의 증시 하락,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라면 그 어디에든 블룸버그가 있습니다. 뭄바이에서 멜버른, 도쿄에서 타이페이, 서울에서 시드니까지. 블룸버그 TV는 사건이 일어나는 바로 그곳, 바로 그 시각에 뉴스를 전합니다. 500명 이상의 저널리스트, 30개의 아시아 태평양 지국에 12곳 이상의 라이브 카메라 로케이션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뉴스는 역시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 TV입니다. 네, 같은 차트 다른 분석 이번에는 초심님께서 종목을 선정해 주실 텐데요. 초심님 어떤 종목을 분석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어차피 지금 같이 보셨었으니까 효성, 그다음에 하이닉스 아무래도 관련이 있으니까 하이닉스 쪽으로 좀 볼까 합니다.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하이닉스를 한번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지금 그 차트에 대한 흐름들을 보통 보실 때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들이 주가의 방향성을 좀 보셔라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립니다. 즉, 이 주가라는 것은 한쪽 방향으로서의 어떤 그 가속이 붙기 시작한다라면은 그 운동 성질 자체를 그대로 유지를 하려는 성향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반도체 가격에 대한 상승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죠. 그래가지고 주가 자체가 이렇게 지속적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급격한 하락에 대한 흐름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단 기본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즉 이 기업에 대한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투자자들은 이제 잊었습니다. 오로지 효성과의 진행 상태를 체크를 하면서 주가가 변동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럼 결국은 지금 시점에서는 기술적 분석이며 기본적 분석이며 다 의미가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럼 결국 이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오로지 투자자들이 보는 건 가격과 그 다음에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뉴스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효성 같은 경우에 효성이 이제 인수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뭐 지분을 좀 축소를 해가지고 뭐 인수를 하겠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도 상당히 많이 나온 부분들이 있겠는데, 결국 지금 현 시점에서는 투자자들이 가격적 조정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오로지 이 효성에서의 그 문제점들, 즉 효성과의 인수전 얘기들이 나오는 그 부분들에만 집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졌을 때를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가 수준은 19,000원 정도이지만 여기에서 가격적인 조정이 들어온다라면 거기에 있어가지고 이 기업에 대한, 즉 하이닉스에 대한 기업 가치들을 놓고 논하기 시작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 현 시점에서 보셨을 때 어떤 반도체 가격에 대한 반등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이전 시점에서의 가격대, 즉 이 정도의 가격까지 내려온다면 분명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어떤 향후의 실적 개선이라든지 분명 하반기에 있어가지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가격적 조정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와야 되겠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효성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그 전 고점을 형성을 했었던 그런 자리에 들어온다면 결국 기업에 대한 가치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16,000원에서 17,000원권 이런 자리들이 들어와야지만 이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좀 더 매력적으로, 그리고 기업에 대한 가치 정도를 좀 논할 수 있는 시점, 지금은 오로지 일단 그 단기적인 트레이더들의 영역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기업에 대한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구간은 16,000원대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독립선언님의 의견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기술적인 차트를 분석을 하나, 분석을 안 하나, 뭐 의견 자체가 그게 뭐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하이닉스에 대해서 앞에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 시점은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어떠한 좀 주가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일단 시장 자체도 또 기간 조정권 위에 또 들어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하락의 압력이 좀 받을 수 있는 측면에 두 가지로 압박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기술적인 차트의 흐름을 통해서 왜 그러한 흐름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론 자체는 앞에서 보셨던 효성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고점이요, 22,600원의 고점을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점이 형성됐을 때 하단 목표치, 자, 일목균형표 상태에서는 고점은 저점을 잡는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지난 9월 달에 22,600원의 고점이 형성되었을 때 하단 목표치는 역시나 우리 초심님께서는 한 16,000원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궁극적인 목표치는 한 15,000원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주가는 하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주가 위치가 19,000원입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이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이틀 전에 그 대량 거래 터지면서 하락이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 단기적인 매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양운의 지지층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추가적인 약세 흐름이 전개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주가가 19,000원입니다. 자, 15,000원이 목표가라고 하단 목표가라고 해서 그때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내려가진 않겠죠. 그렇다면 중간에 지지받을 수 있는 가격선이 하나 있는데요. 자, 분봉으로 돌아가서 180분봉으로 한번 눌러 주시겠습니까? 180분봉으로 일목균형표상에서 이렇게 보시면 조금만 확대를 해주시면 이 역시도 고점이 형성이 되었을 때 하단 목표치를 한번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요, 기본적으로 그 주가가 얼마냐면 바로 16,800원대 라인 정도의 하단 목표치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초심님께서도 이제 한 6,000원에서 17,000원 정도에 온다면 단기적인 메리트가 존재한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잘 보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16,800원이라고 하는 라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 라인에서는 잡아줄 수 있는 라인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자리가 궁극적으로 15,000원이라고 하는 어떤 하단치까지 가기 전에 주가의 단기적인 반등 장세가 반등의 흐름이 연출될 수 있는 구간대가 바로 이 16,800원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주가의 반등의 흐름이 한번 들어와 줄 수 있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16,800원 그리고 2차적으로는 궁극적으로 고점이 22,600원의 고점이 형성되었을 때 일봉으로 돌아가서 15,000원에 가야 궁극적인 하단 목표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신다면 그러한 라인들이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이라는 것이죠. 그 시점에서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하이닉스는 최근 M&A 관련해서 주가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또 추가 매력이 있다는 증권사 보고서도 나오고 있고요. 1,600에서 1,700 사이 주가 매력 16,000이죠. 네, 16,000에서 17,000원 사이에 저가 메리트도 있으니까요. 이 종목 주의해 보시고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같은 종목도 이렇게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오늘 또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투표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치 증권 방송 3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1번이 초심님이고요. 2번이 독립선언님이신데요. 지지하시는 분들께 투표를 행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방송이 끝난 7시부터는 또 1시간 동안 종목 상담을 해드립니다. 하이리치 증권방송 사이트에서 두 분의 전문가를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무료 이용권 가지고 가셔서 종목 상담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까지 참여 현황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1번이 초심님, 2번이 독립선언님이신데요. 현재 초심님께서 59%의 지지율을 받고 계시고요. 독립선언님께서는 오늘은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41% 정도의 투표율을 보이고 계십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 메시지, 전화 그리고 게시판을 통한 상담을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인천에 사는 박영수라고 합니다. 네, 인천에 사신다고요? 네, 오늘은 네. 어떤 분 지지를 하고 계신가요? 잘못 들었습니다. 오늘 어떤 분을 지지를 하고 계신가요? 독립선언님과 초신님. 저 박영수님. 박영수님이요? 네, 네. 박영수님이시면 초심님이시네요. 그럼 초심님께 전화를 넘겨드릴 테니까요. 말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초심님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랑 이름이 분명히이신 것 같아요. 예, 이름 똑같네요. 네, 어떤 종목을 질문을 주시려고 전화를 주셨죠? 예, 저 대동전자 집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얼마에 매수를 하셨습니까? 2,940원에 60% 했습니다. 네, 60%. 네, 일단 대동전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대동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출, 아무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전자제품의 내외장 케이스에 대한 제작,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매출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겠는데, 실적은 비슷한 수준을, 전년 대비해가지고 비슷한 수준을 기록을 할 것으로서 예상이 되고 있는 바인데요. 일단 그 대동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출을 100%로 해가지고 매출의
100%를 수출로서 이제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있겠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환율과 조금 연동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나의 수출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환율이 지속적 약세에 대한 흐름들을 보여준다면은 실적 부분에서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 이 환율 부분에 대한 변동 그리고 이 실적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매출 자체는 그대로 나온다 손 치더라도 거기에 있어가지고 순이익에 대한 감소라든지 또는 뭐 영업이익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는데 이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차트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신다면은 뭐 기업에 대한 가치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그 전에 또 뉴스가 나온 부분들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시가총액 2배가 되는 이익잉여금을 쌓아놓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부가 간다라면은 현재 시가총액 대비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어떤 기업에 대한 가치가 인정이 되면서 반등에 대한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신다면 바로 문제가 되는 게 거래량이죠. 주가 자체는 2,700원, 800원 선에 머무르고 있는데 거래량이 고작 하루 거래량이 오늘 4만 주 정도가 거래가 됐다라는 건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소외주다라는 것이죠. 기업에 대한 가치라든지 전반적인 부분들을 봤을 땐 너무도 매력적이지만 현 시점에서는 조금은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다. 그런데 이 소외되어 있는 종목에 대해서 60%의 비중을 두셨다라는 건 어찌 보면 이 계좌 자체가 묶일 수가 있는 즉 현재 시점에서 어떤 기회비용도 날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으며 그리고 체계적인 위험까지도 빠질 수가 있겠죠. 즉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 여기에서의 손실 자체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중 자체는 반등 시 좀 줄이는 그와 같은 전략들을 취하시되 20% 미만으로 줄이십니다. 왜냐면은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것.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3,000원에 대한 돌파 자체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분출이 될 때 그런 자리에서 오히려 더 비싼 가격에 확인을 하시고 나서 비중을 늘리시는 것이 맞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기업에 대한 가치 문제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상태이고 여기에서 단지 문제가 되는 건 거래량이죠. 시장에서 소외되었다라는 거. 소외되었다라는 것 자체만을 해결을 한다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4,000원 이상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배제한 상태에서 이 주가에 대한 흐름만을 놓고 본다면은 2,680원 정도를 보유선으로서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반등이 들어오는 자리에서 매수 단가 정도에서는 비중을 20% 미만으로 축소를 하시고 오히려 21선을 돌파를 하고 그 위에 주가가 안착을 했을 때 비중을 다시 늘리시는 쪽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가 부분에서 비중 자체를 줄여주시는 쪽으로 가도록 하고 그리고 이 21선 자체를 돌파 후 안착을 하는지 체크를 하는 그와 같은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전화 한 통화 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전화 주셨습니까? 예, 부산의 최상동입니다. 네, 부산에서 전화 주셨는데요. 오늘 어떤 예. 분 지지하고 계신가요? 초신님과 독립선언님. 예, 독립선언님. 독립선언님이요. 그렇다면 예. 이번에는 독립선언님께 전화를 넘겨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들 있으면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예, 안녕하십니까. 독립선언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 예, 고서바이벌 많이 시청하시나요? 예, 매일 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그 시청, 애청 부탁드리고요. 예, 그래서 지금 감사합니다. 보유하고 계신 그 종목 진단 하시려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시죠? 예, 표창기업님. 아, 태창기업이요. 예, 죄송합니다만 그 매수하신 단가가 얼마시죠? 1215원에 매수를 했거든요. 아, 예, 그러세요. 그럼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한 50% 정도 됩니다. 아, 50%요.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태창기업 같은 경우 매수하신 혹시 이유가 나름대로 있으십니까? 예,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아, 예. 친구와 같이 이렇게 상거리로 들어갔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그런데 들어가서부터 계속 자꾸 빠지는 거야. 이 빠지는 이 원인이 그런 거. 예, 예. 그러면 그러다 보니 목표가 어느 정도 갈 수 있는데 이거를 좀 진단 좀 예, 바랍니다. 예. 예, 그럼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태창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섬유 업체에서 조선 기자재 쪽으로 이제 업종 전환을 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얼마 전에 유형재산을 매각을 함으로써 일시적인 이제 재무 건전성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업황 자체가 좀 불황적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적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영업 적자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주가가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생각을 하셔서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계속해서 저점이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이제 저점이 될지는 좀 더 기술적인 측면을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 일단 10월 달로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어닝 시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어닝 시즌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 종목군들은 실적 모멘텀을 갖추고 있는 종목으로 압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태창기업의 경우에 그렇다면 시장에 좀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도 최근에 태창기업의 주가의 흐름 보시게 되면 액면 분할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좀 급등한 측면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재료를 터뜨리고 나서 빠지고 또 얼마 전에 또 재료를 터뜨리고 빠지고 또 최근에 지난 9월 9일이죠. 예, 9월 9일 날짜 보시면 역시나 바닥권임에도 불구하고 9월 9일 짱대 음봉이 하나 떨어졌죠. 대량거래 터진 날 짱대 음봉이 떨어졌는데 기본적으로 바닥권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량도 바닥이어야 되죠. 왜냐하면 바닥이라고 하면 그만큼 파는 사람도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량거래가 터졌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량거래는 산 사람도 많고 판 사람도 많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바닥권에서 판 사람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진바닥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계속해서 그때 장대 음봉이 떨어지면서 대량 거래 터진 이 부분으로 인한 후유증이 계속해서 연출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보시면 지난 2009년 5월 달 정도에 구름층 하단부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예, 구름층 하단부. 그 자리가 이제 1,000원대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난해가 아니고 올해 5월 달에 보시면 구름층 하단부가 존재하는데 바로 그 지점이 일단 단기적으로 지지 라인입니다. 그 시점에서 이제 단기적인 어떤 반등의 흐름이 연출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이 태창기업과 같은 종목의 주가의 흐름들은 어떤 정직한 상승을 통해서 주가의 반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어떤 재료를 통해서 시세 한번 주고 다시 꺾이고 시세 한번 주고 꺾이고 이러한 패턴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00원 정도 라인에 가게 되면 단기 급락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반등의 모멘텀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인데 여기서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되죠. 일정 부분 손실을 좀 최소화하면서 종목을 좀 교체해 나가는 타이밍으로 잡아 나가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략 1,100원에서 1,150원대 정도까지 어떤 기술 반등의 흐름이 연출이 좀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이 주가는 좀 많이 한참 빠지거나 또는 횡보를 오랫동안 해야 될 그런 종목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일단 특히나 어닝 시즌에 맞지 않는 종목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애청해 주시는 시청자분의 종목을 가급적이면 좋다라고 표현하는 편인데 가급적이면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본적으로 실적과 비례하는 게 주가지 않습니까? 영업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니만큼 어떤 실적 시즌에 맞는 종목으로 좀 교체해 나가시는 것. 특히나 이번 주가 여러분 우량한 종목군들을 어떤 템포를 조절하면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번 조정을 통해서 어떤 종목을 좀 교체해 나가는 그런 시점에서 대응해 나가신다면 태창기업에서의 손실은 충분히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은 손실이 있더라도 비중을 조금씩 좁혀 나가는 게 맞다라는 말씀으로 그리고 이제 종목을 해석을 교체하는 쪽으로 해 나가시는 게 좋겠다. 우량주 쪽으로.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네, 이어서 게시판 상담을 한 개 더 해보겠습니다. 자, 게시판을 통해서 상담을 주셨는데요. 시모텍이라는 종목, 시모텍 매수가는 12,200원에 사셨다고 했는데요. 너무 많이 빠져서 속상해요.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초신님께 의견을 여쭤볼게요. 어떻습니까? 네, 시모텍 어찌 보면 상당히 좋은 기업이죠. 그런데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일단 시모텍 같은 경우에는 USB 형태의 어떤 무선 데이터 부분 이제 통신 카드를 제조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렵게 얘기할 거 없죠. 저희가 노트북에 사용을 할 때 옆에 가볍게 꼽아가지고 인터넷을 하는 그와 같은 기기를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어가지고 매출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겠는데 한동안 이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상당한 시장의 관심들이 쏟아졌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모텍의 주가 자체가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줬었죠. 그런데 여기에 있어가지고 포스데이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와이브로 시장에서의 진출을 철수하겠다라는 얘기들까지 하면서 이 와이브로 시장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과연 가능성들이 있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가 자체가 이렇게 꺾이는 흐름들이 들어왔었죠. 그러고 나서 지금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장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세에 대한 파동들이 일정 부분 나긴 했었는데 미약하게 났죠. 오늘 나온 공시 내용들을 한번 보신다면은 미국 프랭클린 와이어리스사에다가 95억 정도의
현재 뭐 근래 매출 기준으로 본다면 한 12%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시세 파동들이 나지 않는다라는 건 그만큼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이 시모텍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와이브로 시장에 대해서 KT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국망을 확대를 하겠다라는 얘기들. 그 다음에 시모텍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이제 YMAX 시장에도 진출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이 주가 같은 경우에는 하방 경직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결국 지금 시점에서는 대략적으로 8,000원 선에 대한 이탈만 없다라면은 반등에 대한 가능성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여유폭을 봐가지고 7,800원 정도를 보유선으로서 설정을 하시고서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하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래량이 터진다라면은 이러한 종목군들 쉽게 12,000원, 그 다음에 12,500원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 어찌 보면은 급격한 하락에 대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횡보에 대한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힘에 대한 응축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다. 그럼 이 구간들에서 거래량을 분출을 시키면서 시세에 대한 파동들이 난다면은 쉽게 10,000원 이상의 주가 흐름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10,000원에 대한 돌파가 나오고 매수 단가까지 간다라는 것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추가적인 강세를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추세 자체, 즉 7,800원에 대한 이탈만 없다라면 보유 전략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서 시장에서의 반등 흐름들을 한번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모텍까지 종목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내일장 전망을 해봐야 할 텐데요.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코스피 지수가 하락으로 마감하면서 투자 심리는 위축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증시가 또 어떻게 움직일지에 따라서 내일은 또 어떻게 전망이 될지,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 점에 대해서는 독립선언님께 좀 여쭤볼게요. 예, 간단합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금요일에 저점이 1662포인트였죠. 그 라인을 깨야 됩니다. 그 라인을 깨고 들어오는 어떤 지점들이 바로 이제 저점이 되어주게 될 텐데요. 그 시점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추석 전에 들어오는 어떤 매수의 기회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요, 1675포인트입니다. 따라서 1662포인트 저점을 좀 깨는 흐름으로 간다면 대략 1640, 1650선이 될 텐데 가격 조정 장세가 아닙니다. 기간 조정권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조정이 들어가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흔들림이 있겠지만 오히려 빨리 이 저점을 깨져주고 들어가야 매수의 기회가 빨리 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승이 들어가면 그것은 매도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절대 1723포인트가 돌파되는 장이 일단은 아닙니다. 우선 먼저 고점 돌파로 가는 장이 아니라 저점부터 깨져주고 들어와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뭐 대략적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수요일과 목요일장 정도가 이 1662포인트 지난 금요일의 저점을 깨고 들어오면서 매수의 기회가 주는, 즉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출발점을 형성할 수 있는 저점이 또 어느 정도 형성되는 구간이 바로 그 라인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요, 상승 쪽보다는 어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저점의 기회를 기다리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래 독립선언님과 초신님의 의견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 팽팽한 대결을 이어가야 하지만요. 또 추석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궁금하신 종목들 상담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대결은 수요일까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수요일에 어떤 분이 승리자가 돼서 다음 승리를 이어가게 될지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오늘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고수 서바이벌 논쟁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는 이달 한 달간 하이리치 증권방송 3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고요. 이 중에서 또 두 분을 추첨해서 하이리치 증권방송 7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기회가 있죠. 서울경제TV와 하이리치 증권방송의 제휴 기념으로 1599-7770번으로 전화 주시는 분들의 선착순 300명께요. 하이리치 증권 VIP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곧이어 7시부터는 하이리치 증권 방송에서 종목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이 무료 이용권 가지고 가셔가지고요. 궁금하신 종목들 찬찬히 종목 진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